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9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배점이 총 35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기타 작업을 보게 되면 1번, 2번,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차트를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우리 매크로 작업하는 그 문제가 나왔죠. 그리고 3번 문제가 우리 프로시저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이제 사용해라. 신규로 만약에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가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 이제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평균 단가가 있대요. 그 평균 단가를 차트에다가 추가를 시키대요. 추가한 다음에 계열의 이름을 이제 단가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는 우리 이제 추정 이익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차트 작성한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차트를 선택하고 우리 위에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지금 이곳에는 이 매출 현황이라는 이 차트에는 우리 제품명이랑 우리 추정이익 요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여기다가 우리 평균 단가 얘를 이제 추가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평균 단가라는 이 계열의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차트에다가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되는데 이렇게 계열을 이제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이 계열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해놓고 내가 이제 차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평균 단가하고 이 계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에 추가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평균 단가 2의 3에서 2의 10번 그 영역의 데이터를 차트에 추가시키라 그랬죠. 저는 여기 이제 2의 2번 셀부터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다고요. 2의 2번 셀에는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 있어요. 이 제목까지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하고 우리가 추가를 시켰더니 평균 단가라는 그 제목으로 이렇게 이제 계열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 요거 추가시킨 거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Z요.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실행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제시한 것처럼 요만큼의 영역이요. 요만큼의 영역만 이제 블록으로 설정하고 제가 이제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내가 차트를 이제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값들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추가가 됐죠. 근데 내가 제목을 따로 이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열2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를 시켜놓고 이 제목을 우리가 단가로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이제 차트 디자인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때 우리가 계열 2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편집을 이제 땅 하고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계열의 이름을 단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가로 변경이 되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끝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어차피 우리는 데이터 원본 선택 이곳으로 들어와야 된다고요. 해서 제가 지금 방금 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에 들어와서 우리가 얘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계열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안 하고 만약에 제가 이제 여기서 컨트롤 Z 다시 누를게요. 컨트롤 Z를 눌러서 이제 싹 다 이제 취소시킨 다음에 어차피 우리는 동그라미 1번 이 문제를 풀 때 어차피 데이터 원본 선택 그곳으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차트를 선택한 그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에 우리 데이터 선택이요. 이곳으로 이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제 계열을 추가시키겠다라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죠. 그러면 계열의 이름은 단가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야 되니까 단가라고 입력해주고 계열의 값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요거 이제 지워버리고요. 늠만 놔두고 우리가 평균 단가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단가라는 그 계열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계열이라는 그 단가를 추가시킬 수 있어요. 해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C,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지금처럼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우리가 계열을 이제 추가를 시켜도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으로 문제를 이제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단가라는 그 계열이요. 단가가 지금 방금 우리가 추가시킨 그 계열을 보고 얘기하죠. 얘를 차트의 종류를 이제 그림과 같이 그렇게 이제 변경한 다음에 보조축을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 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이 차트를 좀 더 자세히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추정 이익과 우리 단가 이 두 개 계열이 차트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단가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기 있는 꺾은 전형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우리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때 우리 이 차트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우리가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특정 계열만 이제 변경을 시킬 거죠. 해서 우리 단가가 이제 주황색 막대기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주황색 막대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이제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모든 주황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차트 종류 변경하고 대화 상자가 뜨는데, 그때 각각의 계열마다 차트의 종류를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단가를 우리가 표시기 있는 꺾은 설정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표시기 있는 꺾은 설정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해서 단가만 표시기 있는 꺾은 설정으로 표시해 달라. 그때 얘는 보조축으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보조축이라고 있어요. 이곳을 이제 한번 체크 표시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보조축이 생성이 됐고, 그리고 우리 단가라는 그 계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차트의 종류가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범례라는 게 있대요. 범례가 지금 우리는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범례를 아래쪽으로 이제 표시하래요. 그리고 그때 이제 채우기 색을 우리 흰색 배경 1로 바꾸고, 그리고 그때 이제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 아래 그렇게 이제 변경을 시키고 글꼴을 이제 굴림으로 바꿔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범례 얘를 이제 먼저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이제 범례 서식이요. 범례 서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범례 서식 창이 이렇게 나타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범례 위치를 아래쪽 요걸로 이제 바꿔달라.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례 위치를 바꿨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누르고 빠져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 색을 바꿔주고 그리고 이제 그림자도 집어 넣어야 돼요. 그때는 범례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서식이요. 서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우리 흰색 배경 1 요거 이제 요 색깔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흰색 배경 1에서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림자를 집어넣을 건데 그림자는 여기 이제 도형 효과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 우리 그림자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오프셋 오른쪽 아래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보니까 오프셋 오른쪽 아래 요 그림자가 맞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만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꼴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글꼴을 바꿀 때는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요. 해서 우리가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글꼴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굴림이라는 거 그거 이제 찾아주면 돼요. 해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굴림이라는 거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굴림이 이곳에 있으니까 굴림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 보니까 설명선에 이제 말풍선 타원형이라는 그 설명선이 있대요. 그거랑 우리 선 화살표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삽입한 다음에 채우기 색은 채우기 없음, 그리고 선색은 검정 텍스트 1로, 그리고 선 두께는 이제 1포인트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이곳에 이제 말풍선 타원형이 이렇게 이제 도형이 추가가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화살표, 선 화살표가 지금 이곳을 이제 가리키고 있죠. 요거 이제 이렇게 이제 추가시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풍선은 우리 F에 우리 4번 셀에 그렇게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F4번 셀, 지금 요 셀이죠. 요 셀에다가 이제 말풍선, 우리 타원형, 그거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설명선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삽입이란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일러스트레이션 이곳에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도형이요. 도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여러 가지 도형들이 쭉쭉쭉 뜨는데, 그때 맨 밑에 보면 이제 설명선이라고 있죠. 이 설명선 중에 우리 말풍선 타원형이라는 거요. 말풍선 타원형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F4번 셀에 그 크기에 맞게끔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도형을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손을 땅 하고 띄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타원형 말풍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 화살표도 우리가 추가를 이제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우리가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도형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 화살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 화살표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이제 손을 땅 하고 띄게 되면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러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채우기 색은 채우기 없음, 그리고 선색은 이제 검정 텍스트 1, 선 두께는 이제 1포인트, 요거 이제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선 화살표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지금처럼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요 이제 우리 말풍선 타원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으면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모두 다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채우기 색을 바꿀 거니까 여기 이제 도형 채우기라고 있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채우기 없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색도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도형 윤곽선에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검정 텍스트 1 그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검정 텍스트 1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또다시 우리가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두께요. 두께 이제 1포인트라 했으니까 1포인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이제 추가를 시켰으면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걸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우리 세로축과 보조 세로축이요. 이 두 곳은 우리 셀서식의 이제 사용자 지정 얘를 이제 이용해서 천 단위로 나타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거를 봤을 때는 그냥 금액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지금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요. 0부터 시작해서 50이다, 100이다, 150이다, 200이다, 250이다, 300이다, 350, 400, 450, 500하고 이렇게 써져 있다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 보조 세로축을 봤을 때 지금처럼 0부터 시작해서 60까지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다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일단 세로축부터 바꾸자고요. 세로축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축소식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축소식 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맨 밑에 이제 표시 형식이 있죠.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문제에서 셀서식의 이제 사용자 지정 얘를 이용해서 천 단위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범주에서 우리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식 코드에다가 우리가 0하고 컴마 요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맨 뒤에 이제 컴마가 붙었기 때문에 동그라미 3개가 뒤에서 이제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이제 천 단위로 문제 시킨 대로 천 단위로 이제 나타날 거라고요.
해서 우리 서식 코드에 0하고 컴마고 이렇게 찍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추가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세로 축을 봤을 때 지금처럼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천 단위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보조 세로축도 바꿔줘야 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보조 세로축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제 보조 세로축에 대한 그 축서식이 짱 하고 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맨 끝에 있는 이 축 옵션이요. 축 옵션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아까랑 똑같이 우리가 이제 범주를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만들어주고 서식 코드에 0,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축서식 얘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 세로축을 보니까 지금처럼 0부터 시작해서 60까지 그렇게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이제 싹 다 문제 다 푼 거죠.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지금 작성한 이 차트의 그림과 문제 그림상에 있는 게 똑같아야 돼요. 그때 우리 이제 이런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지 않았지만 차트의 제목도 확인하고요. 우리 세로축이다, 보조 세로축이다 이런 값들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주고 가로축도 우리가 바꾼 적은 없지만 얘도 이제 확인해주고 이런 제목도 이제 확인해주고요. 우리 범례 요것도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 그림 영역 이것도 이제 확인해주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주 눈금선 이런 것도 싹 다 확인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로 쭉쭉 올라갔을 때 이렇게 이제 도형 삽입하고 우리 화살표로 집어넣은 거 있죠. 요것도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아야 되겠죠. 해서 문제 그림이랑 최대한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 2번 문제가 있죠. 자,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우리 F3에서 H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이 영역이 지금 우리 기본급이 들어있는 이 영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H의 11번이다. 그러면 지금 수당의 이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단위라는 그 매크로, 단위라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셀 값이 만약에 135만 4천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을 때 지금처럼 1,345,000원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래요. 그러면 이 뒤에 우리 천의 자리를 이제 절삭해라. 그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실제 셀 값이 만약에 300일 때는 지금처럼 0,000원 하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지금 1,345 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천 단위마다 이제 구분교도 이제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 값이 우리 0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0이라는 이 값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런 이제 매크로를 만들 때 우리가 도형의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빗면이라는 그 도형이 있대요. 그 빗면을 동일한 시트 H의 13에서 H14번 그 영역에 생성을 하래요. 우리 H의 13에서 14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여기다가 빗면이라는 그 도형을 생성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단위 지정 요걸로 이제 입력을 하래요. 그리고 이 도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단위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를 만들 때 도형이 됐든 단축이 됐든 이런 거를 만드는 그 문제가 있으면 일단은 우리가 도형이 됐든 단축이 됐든 그런 걸 이제 먼저 만들어 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도형 만드는 거니까 도형을 이제 내가 엑셀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삽입이라는 이 메뉴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 도형에 보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우리 빗면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죠. 요 빗면이라는 요 도형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 H13에서 H14번까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도형을 만든 거기 때문에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매크로 지정이라고 여기 있죠. 요거 이제 매크로 지정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문제에서 이제 단위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매크로 이름을 단위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록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이 맞나 확인해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아래쪽에 보니까 기록 중지 그 아이콘이 떴습니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죠. 그럼 이제 해당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F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H의 1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 대화 상자를 띄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1000단위 구분기호를 붙여주면 돼요. 1000단위 구분기호를 붙일 때는 샵, 샵, 0 요걸 이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단위 절삭을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심표만 뒤에다가 하나 더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다가 1000원이라는 그 글자를 표시해 줘야 되니까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가 1000원, 1000원이라고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이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까지 끝났으면 이 도형에 우리가 텍스트를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 요것만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커서가 이 도형 안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그때 이제 텍스트를 단위 지정 요걸로 이제 입력하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위 지정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씨 다 썼으면 비어있는 셀 아무 것이나 이제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도형에 이제 글씨까지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입력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i의 3번에서 i의 11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i의 3번에서 11번이다. 그러면 우리 지급액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범위에다가 우리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는 그래프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을 할 때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걸로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은 두 가지 색도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래요. 그리고 최소값의 종류는 최소값으로 하고, 그리고 색은 표준색 빨강으로, 그리고 최대값의 종류는 최대값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고, 그때 이제 색은 표준색 노란색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매크로를 만들 때 도형의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빗면이 있고, 이 빗면을 동일한 시트 i의 13에서 i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텍스트를 그래프 보기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하고, 그 도형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 그래프라는 요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도형에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빗면이라는 요 도형을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i의 13에서 i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해당 영역에다가 이렇게 이제 도형을 그려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 도형을 이제 그렸을 때 우리 매크로 지정하는 그 대화 상자가 뜨지 않죠. 안 뜨니까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그럼 이제 매크로 이름 써야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그래프라는 이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이름을 우리가 이제 그래프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록단추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자동으로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러면 우리가 매크로 이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주고요.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 끝나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매크로가 켜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아래쪽에 이제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어요. 그 얘기는 이제 매크로가 켜졌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제 문제만 딱 풀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i의
3번부터 시작해서 아예 이제 11번까지 싹 다 요 영역 범위를 싹 다 이제 지정해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을 만들 거니까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죠. 이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규칙의 유형을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떴습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그 규칙의 유형은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이걸로 이제 선택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요 셀 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요게 있으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아래쪽에 보면 이제 서식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때 이제 서식 스타일은 두 가지 색조로 하라 그랬죠. 근데 지금 두 가지 색조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최소값의 종류는 최소값으로 해라. 최소값은 최소값. 그리고 그때 이제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해라. 그러면 그때 이제 색 여기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표준색 빨강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최대값의 종류는 최대값으로 해라. 최대값의 종류는 지금 최대값으로 되어 있고, 그때 이제 표준색 노란색 그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또 색깔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색깔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표준색 노랑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지급에게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록 중지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요 아래쪽에 기록 중지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이제 매크로 기록 중지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도형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래프 보기라고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그래프 보기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비어있는 셀 또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래프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도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그라미 1, 2번 이 매크로 다 만들었죠. 다 만들었으면 이 매크로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거 이제 확인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매크로를 실행을 할 때는 셀 포인터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이 돼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만큼에다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 놨죠.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누른 다음에 우리가 요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고치고 확인이요. 확인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 해제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부 서식을 우리가 요만큼에다가 우리가 설정을 해놨으니까 다시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규칙 관리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조건부 서식이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규칙 삭제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규칙 삭제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규칙이 삭제가 됐으면 확인이요. 확인을 누르면 지금처럼 원래대로 다 되도록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단위 지정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 지정이 다 됐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셀 포인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그래프 보기 요 이제 도형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매크로 두 가지를 다 만들고 이제 되나 안 되나 확인까지 싹 다 이제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매크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를 봤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고요. 여기 보니까 이제 수량 입력이라는 이 단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수량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부서별 매출이라는 폼이 짜잔하고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자,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개발 도구로 먼저 들어갔고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선택을 해놓고 우리가 이제 수량 입력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이 위에서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죠.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수량 입력이라는 커맨드 버튼을 이제 클릭했을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여기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폼 이름이 이제 부서별 매출이라는 그 폼이 나타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부서별 매출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이제 쇼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끝이죠. 끝이니까 여기서 이제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엑셀로 되돌아갈 때 지금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면 되죠. 해서 요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엑셀로 되돌아간 다음에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해 주고, 그리고 수량 입력 요거 이제 클릭해 보면 되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서별 매출하고 폼이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폼이 실행이 되면, 폼이 지금 실행이 됐죠. 다음에 제시된 값이 콤보 상자 CMB 부서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 목록에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부서명이라는 그 콤보 상자가 지금 여기 있죠. 자, 얘를 이제 클릭을 해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얘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목록 상자에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with하고 add item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줬죠. 그럼 요거 이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가야 되는데, 비주얼 베이직 되돌아갈 때 우리 개발 도구 맨 앞에 보면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죠. 요 아이콘 이제 우리가 클릭해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주얼 베이직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폼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해줄 거니까, 우리가 왼쪽 상단에, 좌측 상단에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우리 부서별 매출한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 이름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타나요. 그때 이제 폼이 실행이 됐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폼이 초기화가 되면 이 콤보 상자에다가 이 목록을 추가시켜 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요.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하게 되면 유저 폼 클릭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럼 요 클릭만 이제 이니셜라이즈, 그걸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클릭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니셜라이즈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유저 폼이 이제 뭐가 됐을 때,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CMB 부서명이라고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add 아이템하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영업 1팀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죠. 우리가 이제 add 아이템을 쓸 때는 이 사이에 는이라는 그 기호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로우 소스를 쓸 때는 는이 들어가지만 add 아이템은 이 사이에 는이 안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영업 1팀, 2팀, 3팀, 4팀, 5팀, 6팀 하고 쭉쭉쭉 이런 형태로 이제 쓰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with라는 것도 우리 같이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 with는 이제 어떻게 쓰나 좀 보세요.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with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여기다가 이제 컨트롤 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우리가 add 아이템 영업 1팀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쭉쭉쭉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또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또 2팀 거, 3팀 거, 4팀 거, 5팀 거, 6팀 거 하고 이렇게 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숫자만 우리가 이제 복사를 해서 써놓고 숫자만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제 with가 이제 끝났으니까 end with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with하고 add 아이템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에다가 목록을 추가시켰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얘네들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제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줘야 되겠죠. 만약에 with를 이용해라 이 말이 빠지고 나오면 아까처럼 그냥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럼 요것도 이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요 엑셀 아이콘 이제 클릭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수량 입력 요 단추 이제 클릭해 보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서별 매출형 폼이 실행이 됐고, 그때 부서명이라는 이 콤보 상자를 우리가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영업 1팀이다, 영업 2팀이다, 3팀, 4팀, 5팀, 6팀 하고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에요. 동그라미 2번 문제를 보니까 부서별 매출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그 폼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렇게 나왔죠. 자, 일단은 우리가 폼을 먼저 띄우자고요. 수량 입력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죠. 자,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등록이라는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등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우리가 폼에다가 입력했던 그 내용 있죠?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시트 표의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이제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폼에다가 입력한 그 내용이 지금 표에 마지막 데이터 다음 그러면 지금 여기가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입력되는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의 데이터로 입력을 해라.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이제 입력을 할 때는 소형차 수량이다, 중형차 수량이다, 총 판매 수량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숫자만 써져 있죠. 근데 여기다가 뭐 몇 개 그런 식으로 이제 쓰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지상 보니까 데이터가 이제 워크시트에 입력된 후 그랬습니다. 우리가 등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이제 시트, 워크시트에 이제 입력이 되겠죠. 입력이 되고 나면 이제 입력 상자의 내용은 새로운 값이 입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등록 버튼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내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곳에다가 이제 우리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각각 컨트롤마다 이제 빈 공백을 넣어달라, 빈 공백 넣어주세요, 빈 공백 넣어주세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요 비주얼 베이직 아이콘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단축키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이제 눌러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눌렀더니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떴고요. 우리는 지금 이 폼에서 우리 등록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이 등록이라는 단추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등록이라는 이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걸 이제 여기다 이제 쭉쭉쭉 코드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엑셀 워크시트 좀 잠깐만 보자고요. 엑셀로 들어갈 때는 요 아이콘, 엑셀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해서 엑셀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있을 때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다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입력하고 나서 이 등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부서명이라는 거는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가야죠. 요 위치가 지금 우리 B열이에요. B열. 우리 A열이 우리 1열이죠. 1열. B열이 이제 2열이고요. C열이 이제 3열이고 D열이 이제 4열이고 그리고 E열이 이제 5열입니다. 해서 부서명 입력한 거는 이제 2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소형차 수량은 이제 3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중형차 수량은 4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총 판매 수량 여기에는 이제 5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각각 열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 폼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 워크시트로 이제 옮길 거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입력행을 구할 때 그때 기준이 되는 그 행은 지금 우리 B의 3번 셀이 되겠죠. 왜? B의 3번 셀 바로 위에 보니까 아무런 데이터도 입력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하고자 했을 때는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입력행을 구하고 입력행, 2열에 부서명 넣어달라. 입력행, 3열에다가 소형차 수량 넣어달라. 입력행, 4열에다가 중형차 수량 데이터를 넣어달라. 그리고 입력행, 5열에다가 총 판매 수량을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요 폼은 이제 닫아버리고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해서 Alt하고 F11번 눌러서 지금쯤 이렇게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입력행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행이라고 쓰고요. 입력행은 우리가 B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B의 3번 셀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싹 다 이제 묶어주고 점 찍어주고 이제 로우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더하기 열어주고요. 대괄호로 또 묶어서 우리가 B의 3번 셀을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current region row count하고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urrent 레지온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점 찍어주고 로우즈 카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써주면 우리 입력행은 다 구했고요. 그때 이제 우리 입력행, 2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셀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 2열에다가는 우리 부서명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때 이 부서명이라는 이 컨트롤을 찍어 보니까 제목이 우리 이름이 우리 CMB 부서명이죠. 그리고 그 다음 거 이제 찍어 보니까
txt 소형 수량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컨트롤을 찍어 보니까 txt 우리 중형 수량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 마지막 요 컨트롤을 찍어 보니까 txt 우리 총 수량 그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폼에 들어있던 데이터를 엑셀로 옮길 거니까 셀즈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구해놓은 입력행 컴마 2열에다가 데이터를 넣어달라. 그때 이제 우리는 콤보 상자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cmb 부서 명점 밸류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줄을 써주면 이제 입력행 컴마 2열에 부서명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그대로 복사를 한 다음에 우리가 3열에다가 4열 거, 5열 거 하고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열번호 좀 고치자고요. 3열이다, 4열이다, 5열이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컨트롤 명이 아까 우리 txt 소형 수량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컨트롤 명이 우리 txt 중형 수량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컨트롤의 이름이 우리 txt 우리 총 수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각각 열마다 이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이제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만들어줬고 마지막 지상을 봤을 때 워크시트의 데이터가 싹 다 이제 입력된 후에는 입력 상자의 내용은 새로운 값을 이제 입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 그랬죠. 그때 이제 우리 cmb 부서명이라는 이 컨트롤이요. 이 컨트롤의 값은 어떤 거 넣어달라? 우리 빈 공백 넣어주세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컨트롤도요. 우리 txt 소형 수량이라는 거 요거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복사한 다음에 이 여기다가도 우리 빈 공백을 넣어달라. 그리고 우리 txt 중형 수량이라는 이 컨트롤에도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빈 공백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txt 총수량 이 컨트롤에도 우리 빈 공백을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만 쓰면 이제 문제 다 풀었어요.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나 안 되나 그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엑셀 아이콘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을 해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자고요. 되돌아간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수령 입력이라는 요 단추 이제 클릭해 주고요.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부서 명은 우리 영업 6팀으로 할게요. 영업 6팀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형차 수량은 제가 5개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중형차 수량도 5개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총 판매 수량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등록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등록 버튼을 눌렀더니 제가 입력했던 영업 6팀이다. 소형차 수량은 5개다. 중형차 수량은 5개다. 총 판매 수량은 10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고 그리고 새로운 값이 입력이 될 수 있게 지금처럼 각각 컨트롤에는 빈 공백이 전부 다 들어가서 내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들이 싹 다 이제 지워졌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종료라는 단추가 있대요. 자, 일단은 우리 수량 입력 요거 좀 누르자고요. 눌러서 봤더니 우리 부서별 매출이라는 이 폼에 종료라는 단추가 여기 있죠. 이 종료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은 이제 메시지 박스를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하래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렇게 이제 띄우는데 그때 이곳에는 뭘 입력해라? 우리 현재 날짜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 주래요. 그때 이 콤보 상자를 봤을 때 우리 버튼이 이제 확인 버튼 요거 하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이 메시지 박스의 제목은 입력 종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제목도 우리가 이제 직접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다음에 폼을 종료하는 그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이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먼저 들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폼 그림에서 종료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이 종료 단추 위에서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종료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종료라는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곳에다가 이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작성 좀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울 거니까 여기다 이제 MSG 박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메시지 박스라고 쓰고 이곳에다가 현재 날짜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 내용을 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버튼의 종류를 쓰면 되는데 지금은 확인 버튼 하나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생략하고 쓰면 되겠죠. 생략을 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타이틀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목은 입력 종료 그렇게 되어 있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 한 칸 띄고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요런 이제 타이틀 같은 거 아니면 메시지 박스의 내용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때는 요런 이제 띄어쓰기 같은 거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입력을 똑같이 해줘야죠. 이렇게만 해주면 우리 메시지 박스가 짜잔하고 이제 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폼을 종료시켜버리면 되겠죠. 폼 종료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unload me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 단추가 하나만 있을 때는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데 그때 버튼의 종류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생략하지 않고 여기다가 VB, OK, only 하고 OK 버튼만 표시해 달라. 그렇게 우리가 작성을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엑셀로 되돌아가야죠. 자, 엑셀로 되돌아가는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을 해주고요. 그리고 수량 입력이다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단추를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서별 매출이란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죠. 여기서 이제 종료 단추만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끝나겠죠. 해서 종료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입력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떴고요. 그때 이제 현재 시스템의 날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하나만 있는 거 맞죠?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 이 상자에 우리 제목도 입력 종료하고 이렇게 이제 써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시지 박스를 전부 다 이제 맞게 띄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이 폼은 이제 종료가 될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폼이 싹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시저 문제 동그라미 3개 이제 다 풀었죠. 자, 이렇게 풀어보니까 뭐 프로시저는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타 작업에 있는 거 우리 차트도 수정 같이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매크로도 같이 한번 작성해봤고 그리고 프로시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크게 뭐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에서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시저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모르면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아직 나는 프로시저 코드를 아직 못 외웠다. 그러면 그 프로시저 코드 먼저 외우세요. 우리 프로시저 문제는 유형이 딱 정해져 있고 그 유형 안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코드만 알면 무조건 이제 맞출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혼자서 풀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